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의 천민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론 재벌인 방용훈, 조선일보사의 그런 방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 방용훈에 대해서 그 장모님이 쓴 편지를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 동영상을 누가 올려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한국 사회의 자본가들이 도덕성이 너무 없구나.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한국의 그 자본력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그 행태라는 것은 정말 도가 지나쳐서 천민자본주의 사회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경우 저도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서울에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저희 부모님이 일찍 그 자녀들 3명을 유학을 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사람이고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책을 머리맡에 두고 지금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거의 90을 가까이 바라보는 그 연세에도 항상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그러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공부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거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부모님도 세세히 따지고 보면 잘잘못이 항상 있죠. 누구나 있듯이.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형성하게 된 거는 진짜 학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한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40세 정도의 혼자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일찍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의 장모님을 어머님 이상으로 열심히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서울에 저희 아버님이 산 서울 집에 애들 셋을 데리고 일종의 저희를 보살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도 저희가 살던 집은 제가 10대부터 20세 뭐 후반까지 살던 집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채소밭도 있고 뭐 감나무, 은행나무도 있는 그 청와대 한켠 옆에 동네인 옥인동에 집이 있었는데요. 인왕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집이 너무 그 기와집인데 크고 잘 들어앉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집이 무슨 서촌의 그 세종 마을?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개발한 그 집을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게 개발을 했어요. 한옥으로 이제 새로 멋지게 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옛날 그 제가 살던 그 집과 외할머니 이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교육은 저희 외할머니가 몸으로 다 실천해 주셨어요. 뭐 항상 자연과 같이 지내시고 채소밭을 항상 가꾸시고 또 그 은행나무가 큰 게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은행을 굉장히 그 꿀린내가 나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항상 털어가지고 매년 털어가지고 그걸 깨끗이 손질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청소부 있잖아요. 청소부까지도 다 일일이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그냥 뭐 유복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었지만 뭐 재벌이거나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항상 저희 할머니는
용돈을 풍족히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약해서 사시고 그 옷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조각조각 된 거를 막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제철 되면 항상 심지어는 막걸리까지 항상 만들고 뭐 된장 뭐 장이며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김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자연과 굉장히 벗삼아서 지내는 걸 즐겨하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40대에 혼자 되셨지만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셨겠죠. 그리고 95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는 항상 채소밭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병도 없으시고 치매도 없으셨죠. 그런데 마음가짐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베푸는 마음을 항상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참교육을 받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또는 세종 마을의 세종 대왕이 탄생지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식의 굉장히 그런 정기를 또 제가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냥 우연히 그거는 발견한 것이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탱을 해줘요. 저를 지탱하게 하는 힘은 저희 외할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용훈의 장모님이 쓴 편지를 보고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방용훈은 돈은 많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잖아요. 근데 계집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부인을 말이죠. 지하실에 감옥처럼 가둬놓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외부인과 연락을 끊게 했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학력 콤플렉스가 큰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부인 쪽에서 아마 학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부인의 오빠가 굉장히 학력이 높다고 그러죠. 그랬기 때문에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무슨 경영학과를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학력 콤플렉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속사정은 또 모르는 거죠. 근데 콤플렉스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그 콤플렉스를 보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항상 자랑하고 돈으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식 사이를 막 엉망으로 만든 게 돈 얘기를 해서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똑똑할 필요가 그렇게 있나요? 그냥 사람이 그냥 선하게 자라고 보통 사람의 도덕률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한테, 아들한테 네 어미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너한테는 없어. 이렇게 거짓말 같은 말을 해서 자식들은 이렇게 또 똑똑하지 못하고 도덕률이 없으니까 돈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의 말을 막 던지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막 못되게 구른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방용훈이라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30대 초반인 딸도 이혼 후에 살 수 있는 어떤 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니네 애미가 큰 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녀들을 막 격분시키고 그 부인과 자식들 관계를 완전히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죽은 날 술을 먹으면서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SNS에서 올렸답니다. 아니 뭐 정신적으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모님 얘기는 뭐냐면 유서도 없애고 그리고 증거를 막 없앤 거예요. CCTV 기록도 없애고 뭐 그리고 증인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언론사니까 그런 걸 도구화해가지고 뭐든지 감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 중에 아들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여러 번 쳤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박영훈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한 번 처리를 해줬고 그 부인이 다 이런 걸 처리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자식들이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할머니한테 막 막말을 하고 엄마한테는 무슨 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그래갖고 이 엄마가 너무 기절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자녀들이 쇼한다고. 근데 전연 쇼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란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를 억지로 보냈나 봐요. 근데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컬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국에서도 재벌급 되는 사람들이 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자녀를.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졸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 특별 사례비도 주고 뭐 고등학교 때 그랬겠죠. 선생들한테 막 그 사례비를 주고 논문 대신 써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위 스카이캐슬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영훈의 학력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인이 얼마나 많이 그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재벌이라고 행세를 하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그 꽃다운 연예인 장자연에 대해서 이 장자연 사건까지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장자연을 떠나서 이렇게 한국의 재벌이라는 사람들, 뭐 언론 재벌이죠, 이 사람도.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행하게 다들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돈이 많은 가정들도 이렇게 보죠. 외국 사람, 백인 가정, 뭐 이런 사람들도 보고, 또, 아무튼 그런데요. 그 백인 가정의 힘은 뭐냐면요.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가 건너왔을 때 그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짓말도 하는 걸 큰일로 여기고 또 뭐 돈으로 뭐든지 해결한다? 그런 것을 좀 찝찝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그게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 같이 유명한 재벌임에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작고 검소하다 그러잖아요. 비록 돈은 많아도. 그런 식이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뭐 그 굉장히 많이 기부들을 하죠.